그러면 먼저 전략기획 담당 관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부서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기획 담당관의 25년도 정책 목표는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기획기능 협업 체계 활성화, 두 번째 효율적 재정관리, 세 번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네 번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추진 등 네 가지 분야별 목표 아래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8건, 변경 사업 1건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 부서별 예산 편성 한도제 운영입니다. 예산 사전 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재정 사업, 업무 평가, 보조 사업 성과 평가 등 각종 예산 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서별 예산 한도제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요구 체계를 정착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경기도 주도 TF팀 구성 건의, 범시민 활동 지원 등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행정적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6쪽 미래로 나아가는 안성형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25년도를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성형 인구정책의 시작점으로 해서 먼저 인구정책 조례 제정, 그에 따라 분야별 인구정책과 중점 사업 발굴 등을 담은 안성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세분화 전략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총 8개 분야 102개 사업에 대하여 실적과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체계를 견고화하고 부진 공약에 대한 지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민간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는 건축, 건축 설계, 도시, 조경, 교통 등 총 5개의 분야로 운영되며 올해는 대상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사업 전반으로 더욱 확대해서 공공정책의 품질과 전문성을 확보한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제안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분과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 등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0쪽 우수 정책 사례 혁신 투어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과제 또는 정책 현황과 연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속가능 발전 안성을 위한 추진 실적 평가입니다. 지난해에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안성시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간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SDGs 17개 목표에 따른 36개 연동 사업들의 이행 사항을 점검 평가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민간 협치를 통해 민간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유천 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평택 유천 정수장으로 인해 1979년부터 안성시 전체의 13.2%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탄 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직 유천 정수장 해제는 이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난제입니다.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행과 촉구, 또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제 추진단 운영,
범시민 운동 등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평택시의 지방상수원 민간 합동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규제 개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같은 피해를 받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단체, 시민들과 공조하는 방안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도시개발 전담기구 설립은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개발 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입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 홍보, 의견 수렴 등의 노력을 담아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했고 의원님들께도 올 2월에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서 탄탄하고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평가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분류가 되고 외부 평가는 정부합동 평가,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 내부 평가는 관가소 통합 성과 평가, 읍면동 종합 평가입니다. 외부 평가의 경우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해서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처럼 그룹 내 우수 이상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평가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변경 사업 혁신 팀플 오디션 참여 대상 확대입니다. 정책 연구와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혁신 팀플 오디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도 참여 라인을 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양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계획의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보고 내용 외에도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서별 예산 편성 한도제 운영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제도가 집행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그 부서별 한도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금 책임 있는 그런 예산 요구 그리고 예산 요구에 대한 집행에 대한 책임도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 이게 이제 부서별 한도제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실링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제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서별 한도제를 운영한다는 건 기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평가가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뭐 저희도 요구한 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그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한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 평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집중적으로 시장님이 하여튼 받았던 민원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 부서 간 이게 그 실링
처럼 이렇게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시장님의 의도로만 하여튼 이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제 세부 추진사항의 내용이 이제 담기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산정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비중이라든지 산정 방식은 아직은 결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평가 결과만 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꼭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 또 주민 수혜도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같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만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라기보다는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책임 있게 제대로 그 동안에 그 재정을 집행했느냐 그런 의지들을 보는 것이고요. 필요성이나 수혜도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신중하게 좀 네. 잘 예산이 네. 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올해 예산은 5천억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자체 그 이제- 5천억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한 네. 4,800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실링제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네, 내년도에는 한 1조 원 규모로 좀 네.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뭐 예산 관련돼서 이제 부서별 편성 한도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한도제를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정하는 건 네, 그건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좀 뭐 하여튼 뭐 의구심은 좀 덜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저는 그 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여튼 그 재정 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다 또 가만히 돼야 되는 아주 세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하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독단적으로 예산이 네. 그렇게 편성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좀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예산이 좀 잡혔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공공의대 유치 관련돼서 지금 TF팀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 예정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 TF팀을 네. 그 저희가 구성한다기보다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 주도로다가 TF팀을 구성하는 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성에다가 이렇게 그 공공의대를 유치하자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유치하자 이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시 주관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이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걸 건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면 어떡하려고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뭐- 말 그대로 이제 네. 공공의대니까 저 한경대가 이제 유일한 네. 경기도 내 일단 뭐 국립대 그게 가장 그러니까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차원에서 좀 진행하자 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요 그 공공의대 지금 현재까지 중앙부처하고 경기도 반응들은 어때요? 이제 경기도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도 그 지금 포천에 대진대학교가 이제 또 거기는 추진을 공공의대는 하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그렇죠. 그래서 공공.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도 이제 의대 유치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껄끄러워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이제 다르니까요. 거기는 사립대학교고 공공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다른 거죠 내용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하고 조금 이제 그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그 한경대에서 이제 일단 한경대 유치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주체는 지금 한경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지원 협력의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경대에서는 그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아마 그 용역 발주를 할 것 같고요. 그 유치 특별법은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지금 뭐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공약 이행 재고 관련돼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네.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63%, 뭐 하반기에는 70%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겠다 목표를 네.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우리 공약 이행 과정에서 가장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공약 지금까지 이행 실행된 것 중에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어려워서 이제 못 하고 있는 공약 이것도 네. 좀 한 가지씩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설립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공약 사항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봐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의원님들 의견들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통해서 네, 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민선 8기에 시장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지금 진행한 네. 그 공약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떤 거를 특별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팀장님 중에서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문 팀장님 대표적으로 근데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좀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농복합도시가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위료인데요. 이제 도농복합도시라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위료 서비스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그다음에 응급 의료 체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소아 전담병동을 이제 가동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완료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진행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천치수장이나 뭐 관련돼서 도시공사도 지금 말씀 좀 드릴 게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혜 의원님.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제 어떤 질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든요. 이번에 나온 사회조사 데이터인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여기 먼저 오늘 그 미래전략팀의 인구정책 관련해서 업무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인구정책 관련돼서 비율이. 네, 아직 확인 못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지금 안성시 먼저 예산을 그러면 편성학시나 효율적 재정 관리 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장 주되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초의 시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요구를 갖고서 주로 편성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두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뭐 다르죠. 예. 기존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신규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냐,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이제 뭐 필요성 같은 거를 주로 볼 테고, 이제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가능한 건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테고요. 또 이제 중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
또 저희 물론 이제 뭐 저희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볼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건 저도 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성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미흡한 사업을 봤더니 이제 저희가 다 아는 겁니다. 네, 이제 투자 유치가 안 됐고 네, 네, 도로교통망이 좀 어렵고 뭐 그런 거 있고 또 만족하는 게 이제 체육시설 확충이 잘 돼 있다. 또 안전하게 CCTV가 잘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우리 시민의 가장 그 여론을 집중적으로 이제 반영시키는 게 예산을 이제 두면 좋거든요. 예산의 그 방향을 두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모 지자체는 이제 그 관광객이 한 해 1,000만이 옵니다. 그게 제천시거든요. 네, 네, 거기 물론 관광객 인원이 그 인구로 바로 전환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시도 예산의 그 집중을 통해서 물론 집중이라는 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 많이 투자하면 효과가 좋겠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아지면 효과도 작아지고 네. 뭐 세계적인 그 어떤 특징적인 사업이 된다든가 하면 예산 투자할 때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그 효율적 재정 관리 하실 때 그 사업에 예산을 좀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하시고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는 걸 좀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틀에 딱 걸렸습니다.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맞죠. 제가 그 중부일보에 보니까 31개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21번째 지금 네.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업무 보시는 그 분들은 이게 이제 한 분의 노력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연계해서 어떤 인구 정책에 관련된 예산 집중하실 때 좀 폭넓고 양도 좀 늘려 갖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이제 그 시장님이 이제 뭐 회사를 가져가셨는데 그 안성에 4만 5천 명의 근로자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외지에서 이제 뭐죠? 그 출퇴근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거가 불안전해서 이제 외지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데 우리 시도 이제 교통만도 그렇고 어떤 주거에 대한 안정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쪽도 투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이 주거 분야도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요번에 1회 추경을 언제로 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 예산 때 네, 1회 추경 때 가질 세입을 땡겨서 쓴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다소 그렇습니다. 추경 규모는 얼마나 될 거라고 혹시? 추경 규모는 지금 저희가 가용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용 예산이 예산팀장님 얼마였죠?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200억을 잡았었는데요. 본 예산 때 지금 248억이 돼서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조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봤을 때는 한 40억 정도밖에 지금은 규모가 없는데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일단 잡히는 예산은 4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통 저희가 1회 추경 때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200억 정도 됐었던 건가요? 아, 네, 사정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잘 조정을 하셔서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나라가 휘청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중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공적 이전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 2월에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나마 이전보다 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교통 확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게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돼야 그나마 시민들의 그 가계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좀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희가 재정 규모가 줄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 힘겨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페이지에 보시면요, 예산 편성 한도제에서 그 성과 예산 지표와 업무 성과 지표가 대부분 일치한다고 이렇게 네. 표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성과 예산 지표는 예산팀의 지표고요. 네네. 그 업무 성과 지표는 저희 성과관리팀의 지표인데 이게 조금 그 전에는 이렇게 각각 조금 연계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거의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성과 예산이나 업무 성과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일을 이제 진행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예산 쪽이나 성과관리 쪽이나 같은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저희 그 예산 그 결산서에 이제 저기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그 성과 예산이 조금 그 지표가 조금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됐던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여러 번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실제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저희가 매년 만드는 그 성과 지표 그 책자를 뭐라고 하죠? 성과 예산서입니다. 성과 예산서인가요? 네. 그 성과 예산서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더 좀 예, 그거를 조금 더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고 또. 그 어쨌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일부 예산 편성 한도제를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전혀 이제 감이 안 잡혀서 올해 할 때는 네. 이런 거는 이제 반영이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올해 26년 본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럼 올해 그 예산 편성 한도제 하실 때는 네, 구체적인 성과 평가표를 네. 참고한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올해는 예, 없다. 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평가가 제대로 돼야 의미 있는 네, 제도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성과 평가를 정말 그때는 뭐 너무 기준 자체도 무의미한 기준들도 많았고 네, 사실상 그랬습니다. 네네. 그거 다 손보려면 부서별로도 네. 의미 있는 지표들을 다 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내용이 구체화되면 좀 알려주시면 네,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게 아직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방식을 구체화하진 않았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를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12페이지에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단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게 지난해 7월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아, 혹시 이거 뭐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사실상의 이제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해제의 업무를 맡고는 있는데 이 정수장,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실 전문성은 업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이제 그런 추진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 외부 전문가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네. 저희가 저기 어쨌든 최호섭 의원님도 TF 팀이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이제 의원님들 아니, 그 어쨌든 이게 행정적으로만 풀려면 네.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무적으로 풀어가야 될 지점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송탄 상수원이 해제될 때에 그 해제 과정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좀 축소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거든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꼭 뭐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 규제 개선이라든지 합리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핑계 같지만 결국은 키는 이제 평택시장이 쥐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TF팀은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5페이지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위한 시민 만족도 제고 관련돼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업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내부 평가가 있더라고요. 내부 평가에 보시면 이제 관과소하고 읍면동으로 나눠지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지금 평가 내용이 우수시책 평가, 부서 환경 평가, 부서 공동 과제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서 환경 평가에서 작년에 24년도에 평가가 가장 안 좋은 지역이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 기억이 나지 않고 네. 꼭 여기서 담당-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 팀장님 혹시 아실까요? 네. 성과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그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별도로 네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안성시에서 인구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1월 대비 25년도 1월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올라왔고 인구수가 이제 공도읍하고 1, 2, 3동이 가장 많게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안성 3동이 안성 2동보다 한 3,000명 정도가 더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등하게 됐어요. 이제 아마 2동보다도 3동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22년도에 여기 올라와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안성 3동에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동 사무소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동의 업무들을 3동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맞아요. 또 장소도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아파서 이제 비는 인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창구에서 대기하는 인원수가 요즘에도 보통 제가 가서 변호표를 뽑아봤는데 한 40번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2시에 가서 받았는데 한 4시 정도가 넘어서야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동사무소를 가서만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부서 환경 평가를 하셨으면 거기에 알맞는 대책을 내놓으실 수가 있는 건지 그 의지를 한번 여쭙고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부서 환경 평가는 물론 이 부서 환경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서별로 차이들이 있는지 어떤 데가 열악한 건지에 대한 개선책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애초에 이 부서 환경 평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 업무의 그 조건들이 똑같지 않은데 평가를 똑같이 하면은 이제 좀 불이익이나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비중을 조금 이제 반대로 이제 높여주고 이런 평가, 그러니까 똑같은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선까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고요. 그 애초에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의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으시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네. 15페이지에 이 계속 사업의 제목이 시정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거든요. 시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그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그러면 그 업무의 높아진 성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대시민 서비스니까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연결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내부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외부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이제 가속화 하시려고 인접 지자체하고 공동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네. 이거에 대해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인접 지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그 송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이 저희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또 천안 여기하고 같은 공동 대응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모색을 해서 그 유천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올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실제 이제 천안이라든가 충남도하고 어떤 미팅을 갖거나 어떤 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된 게 네, 있나요? 근데 교류는 이제 미팅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교류는 좀 했었습니다만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도에서는 조금 이 해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은 저희만큼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또 좋은 그런 뭐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갈급하지는 않아서 이제 여기 맞습니다. 보시니까 천안시 네. 등과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시하고 안성시가 진짜 멱살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뭐 어쨌든 이 사항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내용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성시에서도 이제는 송탄 취수장 해제되면서 굉장히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안성 자체가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천도 곧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분들께도 좀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도 활동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로 좀 몇 가지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천 치수장 관련돼서는 뭐 저도 위원으로는 하고 있지만 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뭐 회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우리 그 소위원회로 구성된 회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그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제가 임기 한 2년 정도 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적 사항을 좀 드렸던 건데요.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다가도 하여튼 진행 사항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건 또 시장님들이 좀 참여하는 위원회를 좀 가동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정책협의체는 부시장님, 그러니까 네. 부단체장을 주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도의원하고 시의원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 경기도 수자원 본부에는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협의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회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안건이 그러니까는 그 협의체에 상정할 만한 안건이 이제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계속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소회의 요 정도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소극적이니까 이제 평택시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저도 그 유천치수장을 좀 방문을 했었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뭐 네네. 핑계를 댔지만 거기 정말 하여튼 뭐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 유천치수장이 정말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가동이 되는 상태의 유천치수장인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방치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구점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또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경기도를 좀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성시에서 좀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때 이제 저희 회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 그 소협의회에서는 그 당초에 그 상생협력 그 사업들을 이행하겠다고 서로 세 개 시군이 약속을 했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서로 검토하는 회의가 이제 그 분기별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애초에 상생협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도까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갑자기 송탄 정수장이 해제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지 또 평택고 수질 개선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소회의 때도 아까 우리 실무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사항들은 이제 경기도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때도 이제 제가 좀 답변을 좀 받았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민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유천 치수장 관련돼서는 이런 관심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게 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여쭤보는 네. 거니까 좀 저희가 확인해서 3월 20일에 그 상생협력 그 점검 회의가 있거든요. 민간정 협의체 회의. 그 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 TF팀 회의를 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공사 관련돼서는 뭐 하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뭐 최종 보고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뭐 2명이면 될 수 있다. 이게 뭐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2명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2명이면 그 업무 그 내용에 그 인원이 늘어나는 내용에는 파견도 있고 그리고 그 도시공사 그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조직 진단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에 관련된 그 인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든 안 하든 그 조직 진단에 의해서 또 이미 늘어난 인원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그리고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그 언론 관련돼서는 뭐 정정 보도나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요청은?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기남 방송하고 통화를 네. 했고요. 그거는 내용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해에는 2명만 채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인 아주 분위기를 틀리는 보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예. 보면 그걸 그냥 보면 시민들은 2명만 가지면 구시공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거는 거거든요. 다시 보도를 할 거예요. 예. 다시 그래서 워딩도 보도를 할 거예요. 훨씬 더 잘못돼 있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상황이 그냥 도와주시면 되죠. 2008년도하고 2012년도에 문제가 생겼던 게 그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예? 공영 개발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니네들 왜 도시공사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작게 할 거면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의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지만 이제 그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내용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금 당장에 2명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립을 해서 기획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한 28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완성형이 될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당장 설립을 해서 그 운영을 하는 그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엔 또
파견 나가는 직원 그 인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기 정정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이 25년도에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언제가 이 완성형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 개발의 중점적인 사업들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지속 가능 발전 안성 추진 실적 평가 관련해서 이게 뭐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2025년도에 SDGs 17개 목표하고 연계한 36개 사업을 평가할 계획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 도입하는 정책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네.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럼 할 계획이다? 예, 지난해에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이제 지표가 이렇게 36개 사업에 대해서 지표가 나왔고 그거를 올해 이제 그 평가를 이행을 하는 거를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내년대 사업에 이제 반영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 뭐 핵심 사업들 몇 개만 말씀을 요거는 해주시죠. 자료를 그러면 예,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 팀플 오디션을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참여하잖아요. 네. 뭐 혹시 이게 이제 그 혁신 팀플 오디션 선정이 되면 네. 이제 그 시상도 하는 건가요? 네, 시상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혹시 시민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했었던 그러니까 그- 그래서 법적인 예. 문제가 혹시 뭐 선거법이나 뭐 이런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될 수 있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아니고 때. 네. 뭐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은 일반 시민에게도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반 시민은 아니고 저희 그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그 위원회는 상관없어요? 그것도 뭐 시상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시상하면 이제 뭐 금전적인 것들이 들어가. 아, 그거는 이제 그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고요. 그게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홍윤 의원님. 그 저희가 같이 다 최종 보고회를 들은 거잖아요. 조시공사 관련해서 팩트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을 해서 도시공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충원을 했고 최근에 네. 거기다 플러스 안성시의 파견 인력 플러스 네네. 신규 추가 인력 2명이면 초기 도시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네. 용역회사가 얘기한 건 맞죠? 네, 첫 해에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초기 신규 사업 자본금 그 3년 내에 그 작게 하는 초기 네네. 사업의 자본금을 포함해서 출자금이 36억이 필요하다라고 네. 한 게 이거는 팩트가 맞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시기가 조금 달라졌고 그 동안에 채용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용역업체가 얘기한 네. 거는 이 팩트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아과 병동을 이제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이제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묻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거는 당초 5대 공약 중에는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다가 현실적으로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폐기를 하고 예. 있다. 그럼 다시 하실 의향이 없으신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도 이제 산부인과는 있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만까지도 좀 인센티브를 들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협의를 해봤는데요. 전혀 의향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위험은 감소돼 있고 분만을 하면서 위험을 그걸 감수를 한다는 게 법적으로다가 무슨 보상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이걸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논의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성병원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성병원 되나요? 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이제 만나서 그런 걸 네. 논의를 드렸는데요. 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예 의사도 못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성병원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에 굉장히 이렇게 그 타격이 심하다. 그걸 운영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논의를 아예 못하는 걸로다. 저희가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5년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 출생이 76명이 태어났어요. 사망이 155명이에요. 그러면 2배 이상 사망을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안성은 인구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동 인원이 없다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성이 지금 24년도 1월 대비로 보면 한 4,600명 정도 내국인이 늘었습니다. 4,600명이 과연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유효한 인구가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 중장년층,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부분이 이제 25년도 지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차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거고, 향후 30대까지는 보통 한 3천 명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러면 이게 안성에 젊은 인구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할 데가 없다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아파트 커뮤니티에 새로 이제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황지구도 그렇고 이제 아양지구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있는 커뮤니티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이 어디서 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가장 인구에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생활 인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면 이게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이게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공공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편의가 아니라 거의 생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안성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다른 정책들을 쏟아붓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기획팀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의대 유치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그 필수 과목들을 다 기피하잖아요. 그 도시에서 뭐 10억을 연봉을 10억을 줘도 뭐 지방에는 안 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아과 또 그 산부인과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진료 과목들인데 또 뭐 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당장 공공의대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그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산부인과 하나 억지로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거에 저희가 그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는 이야기고요.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그 정책을 포기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지네요. 이제 그거 자체는 그랬지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 계속 사업의 우수 정책설의 혁신 투어 2024년도에도 많이 갔다 왔죠?
네. 얼마 정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 물론 이제 갔다 온 거를 다 저희가 뭐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정책들이 있고 또 꼭 결과로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업무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8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3월 3월 달 달부터 해서? 이제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뭐 정책 지원관이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뭐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방향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경제 어렵다 하는 거는 계속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소비자 판매 지수는 2.2% 하락을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안성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만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안성 이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공실률이 23.42%입니다. 이 점포 4곳 중에 한 곳이 공실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대안은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번 3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현실에 맞는 좀 상황에 맞게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좀 보편적 지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선별적이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시급한 곳에 적절히 쓸 수 있게 좀 이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유천치수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원님들 다 말씀 주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유천치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법이 좀 발의됐잖아요. 네, 그건 아직 그냥 아직 대표 발의까지만 한 거죠. 발의까지만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방적인 희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평택 입장에서는 해제를 안 하려고 할 거고 안성 입장에서는 하려고 할 텐데 아까 우리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자체 장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더 의지를 보여달라는 전달을 좀 해주시고 경기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경기도에도 저희 안성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 주시고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